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톡콘서트 이야기판의 최준구입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탈모가 중년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탈모의 발생 시기가 이게 상당히 좀 빨라져서요. 20, 30대는 물론이고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는 탈모. 자, 오늘 이야기판에서는 그 탈모에 대한 고민,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70-8101-0022로 주시고요. 문자는 샵 003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톡콘서트 이야기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 1000만 관객, 탈모로 고생하는 인구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5명 가운데 1명이 고민하는 탈모는 중년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 됐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서 탈모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48.4%가 20, 30대인 것으로 드러나 탈모 연령도 급격히 젊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탈모로 인해 체감하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탈모를 단순히 노화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이야기판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을 돕고자 서초구의 모발의학 분야 전문의 이신재 원장과 관악구의 신들린 손 두피관리센터 강창묵 원장을 초대해 탈모 유형에 따른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고 생활 속 탈모 예방법까지 함께 배워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톡콘서트 이야기판. 오늘 함께 이야기판을 벌여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모 전문 병원 이신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닥터 호모의원 이신재 원장입니다. 네.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교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탈모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강창묵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모 가이드 리베를 운영 중인 탈모 클리닉 원장 강창묵입니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클리닉과 병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신재 원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탈모에 대해서 경북대에 있을 때 네. 모발 연구센터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탈모 치료 모발 이식 전문 클리닉 전문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탈모로 오시는 분들의 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 원장님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에 있는 예. 곳에서 탈모 클리닉을 운영 중이고요. 네. 제가 탈모를 겪었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구보다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케어도 해줄 수 있고 또한 10년 동안 이 탈모를 하다 보니까 배울 게 앞으로도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제두피 영양학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예. 지금 두피와 탈모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강 원장님 머리 숱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셨었어요? 저 홍역을 알아가지고 어렸을 예. 때 이 뒤쪽에 이 흉터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는 탈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이 탈모증이 반응성 탈모증이라서 흉터를 가진 거더라고요. 반흔성 탈모증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해결법이 크게 없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걸 토대로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 그 반흔성 탈모증이 이렇게 치료가 어렵습니까? 수술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흉터 반응이라는 것은 흉터라는 얘기인데 네. 흉터의 그 질에 따라서 모발 이식의 생착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생착이 잘 되는 경우는 한 번 이식했을 때 5, 60%도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한 20, 30%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이제 두피, 모발에 대한 전문가신데 강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겨울 되면은 뭐 탈모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계절적 요인인가요? 계절적인 겨울철이라는 계절의 특징상 예. 많이 춥잖아요. 예.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상당히 춥던데요. 예. 이 춥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위축하게 됩니다. 예. 이러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고 예. 또 어깨 근육 같은 것들이 많이 움츠리다 보면 많이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들이 부족해져서 네. 탈모가 일어나기 좀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겨울철에 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탈모 특집으로 진행되는 톡콘서트 이야기판. 저도 사실 뭐 탈모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많은 만큼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궁금증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70-8101-0022고요. 문자는 샵 0033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탈모 클리닉 강창무 원장께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탈모 클리닉 홈케어 세트 2개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탈모 클리닉 홈케어 세트와 또 뷔페 식사권, 또 바디 용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죠. 탈모의 원인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제가 탈모 인구 1000만이다. 우리 5천만 중에 1000만이면 5명 중에 1명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일단, 원인부터 좀 따져보죠. 뭐, 유전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고, 또 한 대 걸쳐서 유전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원장님부터 그 유전에 관한 얘기부터, 원인부터 좀 풀어보죠. 여기서 이제 탈모라는 거는, 남성형 탈모, 소위 말해서 대머리에 국한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원인은, 유전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부계, 모계 쪽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제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걸 이제 자식 중에서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예.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건데, 네. 남성 호르몬에 반영하는 모발의 특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염같이 남성 호르몬이 사춘기에 나오면서 모발이 더 굵어지고 많이 네.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이 뒷머리처럼 네. 반응하지 않는 모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머리나 그 정수리 부위 모발은 사람에 따라서 네. 거꾸로 반응하는 경우, 가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탈모죠. 이렇게 어떤 내 몸의 인자와 반응을 특정한 형식으로 나타낸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유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전 패턴도 사실은 유전자가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고 네. 유전되는 양식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네. 아직은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말씀대로라면은 뭐 우리 부모님, 아버님, 또 할아버님이 이제 소위 이제 탈모가 있다 그러면 피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 탈모라는 것이 이 표현형이 있고 잠재형이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표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대머리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잠재형은 유전적인 성향은 갖고 있지만 모계나 부계에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내 세포가 건강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체내적인 내부적인 영양 요소라든지 외부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 보면 이 세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유전적인 발현이 더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잠재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유전적인 성향이어도 이게 생활 패턴이라든지 식습관, 생활 습관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 이 유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그러면 그 치료 방법, 유전에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유전은 피할 수 없으나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탈모 시기를 좀 늦춘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예. 통계에 의하면은 아버님 세대 지금 5, 60대인 분들을 보면 예. 한 30대 전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에 유전적인 성향을 발현이 됐다면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20대에서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질까요? 이거는 아마 식습관의 서구화라든지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술자리라든지 먹는 것들이 다양해졌다는 그러니까 뭐 전자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서 예, 그런가요? 저는 봅니다. 예. 이 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좀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식생활이 좋아지고 네.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비만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데 예. 남성 호르몬이 전보다는 충분한 상태가 됐죠. 예.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30대 지나서 40대쯤 되면은 예. 부부가 각방을 썼거든요. 네. 예, 그만큼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육식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보양식을 보면 대부분 다 고콜레스테롤 식품입니다. 예.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음식으로 보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지금은 거꾸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채식을 많이 하면 네. 남성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좀 탈모에 관련돼서 좀 억제하는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영양 상태가 상당히 떨어지고 채식을 예. 많이 했으니까 예. 상당히 탈모가 늦게 나타나고 잘 안 나타났죠. 예. 근데 지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것은 탈모 이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을 정도로 예.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죠. 예. 그래서 탈모가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지고 더 심해지고 그런 경향이 예. 있습니다. 강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교과서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식습관, 뭐 생활습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이제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탈모를 좀 늦추거나 혹은 좀 방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올바른 생활습관,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기본적인 그 스님처럼 먹어라. 네. 스님처럼 뭐란 뜻은 말 예. 그대로 육식을 자제하고 네. 채식과 비타민, 미네랄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1차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예. 2차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대에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요즘 또 여성형 탈모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형, 여성형 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여성형 탈모는 일단 발생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사실은 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네. 빨라도 30대 후반. 보통 이제 폐경기 가까운 그때부터 탈모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성들은. 네. 그다음에 탈모 발생 부위가 남성분들은 이마가 뒤로 자꾸 후퇴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마는 괜찮은데 이 머리 중심 부위가 자꾸 탈모가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 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심각한 게 좀 훤히 보이는 분들을 좀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여성 탈모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여성분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크게 3번의 탈모의 위기가 오는데 예. 첫 번째 소화기 때는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예쁘게 묶겠다고 강하게 당겨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나도 세게 묶다 보니까 이 뿌리가 약해지는 분들이 있고요. 아하, 예. 근데 이건 직업적으로 저희도 고객들이 스튜어디스라든지 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이 당김이 심해지기 때문에 모근이 약해져서 예. 항상 그러고 나서는 풀은 다음에는 두피 마사지로 좀 풀어줘야 하고요. 예. 만약에 묶는 일이 있다고 하면 좀 느슨하게 곱창밴드 정도라고 흔히 말하는 그 정도로 묶으면 좋고요. 예. 두 번째는 출산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출산 후 탈모증이라고 해서 임신 중에는 모발이 많이 빠지지 않는데 네. 임신 후에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사이, 그러니까 아이 배냇머리 빠질 때 엄마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예. 근데 이건 정상적인 탈락인데 예. 이때 중요한 거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지만 S라인을 만들겠다, 몸짱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영양관리에 되게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때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니까 만약에 S라인을 추구한다면 출산 이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서 서서히 유지하길 권하고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폐경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폐경기가 옴으로써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되면서 남자들처럼 정수리가 빠지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된 음식인 석류라든지 칡즙이라든지 두유들을 꾸준히 복용하지만 그나마 조금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탈모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자기가 증상을 알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제 정말 한 움큼씩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 감고 나면. 그럼 이제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이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전문 병원이 있고 두피관리센터인데,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검사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어떤 검사 하시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의 느낌을 듣는 건데요. 일단 탈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탈모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특정 부위, 예를 들어서 이마 라인이라든지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전보다 훨씬 가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볼 때 머리가 예전보다 얼만큼 훨씬 많이 빠지냐. 예를 들어서 1.5배, 2배로 많이 빠지냐.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머리가 좀 힘이 좀 많이 없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나서 헤어스타일을 하기가 좀 힘들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봐서 이 탈모가 되는 부위와 탈모가 안 되는 부위라는 건 이제 옆머리라든지 뒷머리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모발의 그 굵기나 그 탄력성이 얼만큼 변화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확대돼서 사진을 찍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사실은 필수는 아니고 그냥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손으로 느껴보고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거는 어떤 기록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가 좀 편해서 있는 장비죠. 두피관리센터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시나요? 저희 같은 기본적인 차트를 통해서 체질이라든지 식습관, 생활 패턴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두피 확대경을 통해서 두피 표면의 모발의 밀도라든지 굵기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빠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모건초락에서 뿌리를 보는 그 현미경으로 뿌리를 봅니다. 1600배 정도 확대를 해서 이 뿌리를 봄으로써 이 모발이 건강한 모발이 빠진 건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모발이 빠졌는지 해서 모근의 그 상태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모발 조직 미네랄 검사라고 해서 신체 밸런스의 영양분 상태를 보고 중금속의 오염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액, 그러니까 침을 이용해서 이 호르몬 밸런스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검사로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검사를 이용해서 이분의 스트레스 조절 방법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였던 그 탈모의 원인, 뭐 유전적인 것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뭐 지금 말씀 쭉 해주셨지만 스트레스 있고 또 과도한 뭐 육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또 패스트푸드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해지면서 또 이제 탈모도 많아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한 청소년 탈모도 많아지고 있고 여성 탈모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머리가 빠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빠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스 일단 좀 많이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단 좀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뭐 워낙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칭 고수들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그 탈모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탈모인들이 이곳에서 이제 탈모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데 탈모가 시작이 된다라고 느꼈을 때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야 될지 두피관리센터를 찾아가야 될지도 고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두개 먼저 질문을 드리죠. 두피관리가 먼저입니까? 병원을 찾아야 됩니까? 강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무시하고 하나만 한다라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 클리닉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적인 문제가 된다. 두피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민감함이라든지 비듬이라든지 간지럼증, 통증들은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는 것 부분이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호르몬적인 것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와 여유만 있다가 하면 병원 치료와 클리닉에 함께하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글쎄요, 중복된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할 텐데 이 원장님 어떠세요?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은 사실 탈모가 명백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한 경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병원에 와서 정확히 진료를 받고 치료가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는 무엇일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탈모가 아닌데 탈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시 혼자서 인터넷을 공부하고 뭐 주위 사람들 말을 듣고
이러면 고민만 쌓이고 예. 결정도 못하고 네. 혼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예. 그냥 쉽게 전문가를 찾아서 내가 과연 어떤 상태냐,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담하시는 게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럼 두피관리센터에 찾아가면 그럼 이 두피관리, 탈모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저희는 발모력 사원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 호르몬, 그리고 자율신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위한 검사를 저희가 아까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고객님에게 필요한 영양 카운셀링을 할 중입니다. 그래서 체내적인 영양 상태를 맞추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두피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정말 시중에 두피 스케일링을 상당히 많이 해요. 미용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예. 두피 표면의 청결. 왜냐하면 모낭충이나 비듬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피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많은 분들이 두피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에 보습이라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혹 두피에 악취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냄새까지 숨어있는 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두피가 외부적으로 두피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양제 같은 것을 뿌려서 발모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탈모가 진행된 사람도 그럼 이렇게 관리센터 가서 하면은 좀 탈모라는 게 이제 방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머리카락이 나는 건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낭의 개수, 머리카락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발의 밀도라고 해서 굵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낭이 없는 부분에서, 모낭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지긋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머리카락 좀 나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되돌려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싶다고 하면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더 빠르고요. 그런 분들은. 케어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분들은 실질적으로 케어를 했을 때 모발이 조금씩 증가되는 것을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케어가 되면은 굵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탈모약 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럼 같이 좀 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까? 정수리 탈모가 심한 분들, 그리고 유전적인 성향이 있냐 없냐를 체크를 했을 때 있다고 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도 결과적인 6개월의 복용 유무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복용해 볼 것을 권하고요. 효과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더 말씀드렸던 영양 유전학적인 세포의 건강을 위주로 영양 카운셀링이나 생활 환경을 좀 맞춰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탈모 전문 병원에서 하시는 치료 방법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탈모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탈모의 정도나,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20대, 30대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효과가 좋은데 40대 이후에는 좀 세모, 50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의 효과가 점점 나이에 따라서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탈모의 정도나 이제 탈모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마 라인이 많이 후퇴됐다. 그러면 아무리 젊어도 이마 라인이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약은 주로 정수리를 타겟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탈모가 좀 많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다 그러면 병원에 오신 분들은 내 지금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탈모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지가 바뀌어질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수술이라는 게 이제 심는 모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는 정도까지 되죠. 그렇게 하고 두피 관리 같은 것도 하는데 목표를 정확히 세우죠.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상처 회복과 함께 생착 이런 거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냐,
아니면 두피 염증이나 심각한 뭐 비듬을 동반한 경우에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관리에 들어가게 됐죠. 네. 모발 이식 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글쎄요 뭐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장점은 한번 이식한 모발은 네. 그 평생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추가적인 관리나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 거꾸로 잘못 이식이 됐을 경우에 예. 이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없앨 방법이 없어요. 예. 특별히 이제 특별한 장비를 써서 제모를 하지 않는 한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장점이고, 예.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발 이식을 하는 그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자기 머리에서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부분에 있는 모발을 빌려다가 앞에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제 대머리이신 분이 모발 이식을 해서 나의 고등학교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예. 안 되는 일입니다. 욕심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렇죠. 예. 비용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긴 안목으로 보면은 비싼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 번 수술에 3, 4천모 정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본인 손바닥 넓이 정도를 여기에 커버한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비용은 보통 한 5, 6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예.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장비, 고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한 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되는 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신생업체들이 많이 이제 오죽순 생겨나면서 한 뭐 300만 원대 이렇게 좀 그래요? 저렴하게 된 예.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한 번 투자하면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방법보다도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그 모발을 이제 옮겨 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것도 이제 계속 머리가 자라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빠지면 또 나옵니까? 네, 완전히 자기 예를 들어서 뒤에 있어야 될 모발이 네. 탈모가 된 앞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지나면은 그 뒷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틈이 딱 메워지죠. 예. 예, 그래서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그 계속해서 이제 머리가 자라고 예. 네. 그 이제 완전히 자기 모발이기 때문에 머리가 정상적으로 빠지고 다시 나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머리도 하얗게 탈색이 되고 그렇게 예 그렇게 되죠. 완전히 자기 모발입니다. 남의 걸 이렇게 신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조직 자라지 거부 못하나요? 반응이 그렇군요. 나오죠. 예. 네. 비용은 어쨌든 한 5, 600만 원 정도 네. 좀 들어간다. 네.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이제 경쟁이 좀 심해져서 조금 좀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외에 또 이제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모발 이식 수술 후에 두피 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우리 강 원장님께서 좀 저희가 모발 이식을 결정한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 전, 그러니까 모발 이식 한 달 전에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식되는 부분도 두피의 염증이라든지 예민성이 그러니까 진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사전 1개월 전 정도에 케어를 해서 진정시킨 후에 이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 이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균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관리를 들어갑니다. 예.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자라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예. 모발 이식한 부분이 빠졌다가 새로 자라는데 이때는 혈액순환, 모세혈관의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두피에 통증이 없을 정도로 네. 미세한 마사지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생착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계속 그럼 결국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흔히 하듯이 집에서 뭐 혼자 머리 감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염증이 예. 발생될 수 있고 예. 그냥 잘못 뭐 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잘못 샴푸를 하는 경우 네. 오히려 펌핑이라고 해서 이식된 모발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케어가 들어가요. 예. 그럼 모발 이식 수술한 뒤에도 그 탈모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20대, 30대는 가능하면 더 젊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드셔야 되고 약효도 좋고요. 그다음에 40대 이후에는 굳이 복용하지 않으셔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발 이식 수술. 사실상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인부터 두피 관리,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탈모, 이 치료가 먼저인지 관리가 먼저인지는 아마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제 2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에는 탈모와 관련된 화제의 사진, 또 화제의 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판컷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컷인데요. 졸음 쫓는 공부 자세입니다. 탈모와 맞바꾼 1등이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저렇게 잔뜩 집게를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졸면은 머리가 땡겨서 말이죠.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저런 경우는 예. 이게 견인성 탈모증에서 이게 당겨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흔히 우리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모낭에 오히려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저 부위만 약해져서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1등도 좋지만 탈모를 걱정을 하지, 보니까 여학생 같은데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졸음 쫓는 공부 자세였고요. 연예인 탈모 의심, 우리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나왔는데, 연예인들인데, 사실 연예인들도 요즘 탈모가 좀 의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탈모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탈모 초기 같습니다. 이마가 상당히 넓어졌네요. 이마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원래 좀 넓으신 편인 것 같고요. 예. 그거보다는 측면하고 정면하고 그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서리 부분이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탈모로 보입니다. 이제 탈모가 좀 의심이 되는데, 네. 저 정도 되면 좀 관리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거로. 오히려 이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저렇게 드라마틱한 헤어라인과 네. 또 말 그대로 외모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연예인이니까 네. 이식으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원장님. 저런 경우는 이제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자세히 좀 봐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일단 좀 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까 소개드린 그 전문의약품 네. 그거를 치료를 시작하시면 저것도 상당히 늦춰집니다. 예. 그 모발 이식을 받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자기 머리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가발 쓰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런 네.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식을 잘못하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는 문제인데 네. 잘 이식이 되면은 이식한 줄을 모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주시죠. 헤어라인의 끝은 어디인가요? 글쎄요, 머리를 짧게 쳐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정도가 되면 저것도 탈모가 좀 의심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마 쪽이 보면 헤어라인 쪽에서 위쪽으로 예. 모발이 얇아졌기 때문에 두피가 환하게 보이는 패턴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것도 탈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신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호르몬적으로 인해서 수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걸 보면 네. 실질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이 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딱 봐서 헤어라인 자체는 예. 괜찮은데요. 예. 헤어라인 부위에 조금씩 그 모발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보입니다. 좀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자, 연예인 탈모 심각하다고 지금 나와 있죠. 패션의 완성은 모발이다. 사실 남자에게 헤어스타일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 개그맨도 보이고 가수도 보이고, 우리 이덕화 씨 하면 워낙 탈모 쪽으로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이제 이덕화 씨 같은 경우 이제 모발 이식을 한 거 아닌가요? 가발을 쓰시죠. 가발을 쓰신 건가요? 네.
뭐 이렇게 광고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연예인들도 저렇게 뭐 탈모 때문에 좀 고민이 커지고 있고 그런 화제의 판컷을 좀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탈모와 관련된 그 화제 말들도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전원주 씨인데 동료 연예인들 탈모 증상을 폭로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염색할 때 흰머리가 나온다. 펌어랑 염색을 한꺼번에 하니까 머리카락이 아예 낙엽이 되어버린다. 뭐 푸석푸석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잘 나가는 예쁜 중년의 또래 여자 연예인들은 베개다 가발을 뒤집어 쓴다라고 정말 폭로를 하셨는데 요건 뭐 많이 방송에서 하셨던 얘기니까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죠. 강타 씨인데요. 천만 탈모인과 공감대 형성한 진심 고백이었습니다. 탈모 때문에 1, 2년 전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 탈모 치료제를 이틀에 하나씩 먹고 있는데 남성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 천만 탈모인들과 같이 그 뭐랄까 고민을 같이 했던 그런 폭로였던 것 같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탈모, 뭐 중년 여성 연예인들 뭐 가발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전원주 씨가 네.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 중년 여성들의 탈모는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하철을 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중년분들 보시면 정수리 쪽으로 많이 홍해져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점점점 남성화되는 성향으로 가다 보니까 정수리가 얇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화가 시작이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에 모발도 실질적으로는 검은 세포인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포가 약해지니까 모발도 얇아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참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퍼머 뭐 얘기도 했고 염색도 퍼머 자주 해야죠. 하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파마나 펌제 같은 경우는 펌제나 염색제 같은 경우는 두피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알칼리성이 강하다 보니까 두피를 되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각질 다 녹이기 때문에 단백질 결합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피에 자극이 안 가게 최대한 조심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보면 이런 분들 경우는 염색하기 전에 하루 정도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 그 위에 염색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예. 강타 씨가 아주 중요한 또 얘기를 했는데 탈모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남성 기능의 저하. 이건 뭐 사실 속설인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보죠. 이 원장님부터. 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강타 씨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알고도 계시고 잘못하고 계십니다. 네. 탈모 치료약을 하루에 한 알씩 드시는 걸로 나온 그런 약인데 어떤 부작용의 염려 때문에 이틀에 한 알 드신다. 그거는 탈모 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루에 한 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는 건데, 부작용이 얼만큼 심각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근데. 그게, 부작용에 대해서 만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미 보고를 해놨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그거가 이제 너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나타난 시기, 빈도,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얼만큼 심각하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나타난 시기는 보통 40대 이후. 그 다음에 나타난 빈도는 한 1, 2% 정도. 그다음에 1, 2%면 상당히 적은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 약을 중단을 하면 없어지는 정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나타나기 전에 부작용을 우려하실 게 아니고 치료 방법대로 정확하게 복용을 하시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고민을 해서 치료 방법을 본인이 변형시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 원장님께서는 그거는 속설이다. 1, 2%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012년도에 FDA에서는 이제 프로페시아는 성욕 장애, 오르가즘 장애, 그리고 프로스카 같은 경우는 성욕 감소에 경고 라벨이 부착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을 복용할 때는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가 하면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하는 거 맞고요. 예.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보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을 기준으로 복용을 계속 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걱정이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좀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뭐 그거는 조금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문자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죠. 항암 후 머리가 5년이나 되었어도 안 납니다. 치료하면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좋아질까요?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제가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저런 건 전형적으로 약물에 의한 탈모인데요. 대부분은 약이 독해서 그런 건가요? 약의 특성상 예.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돌아오지만 저렇게까지 5년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는 이미 그 모발을 만드는 모낭 세포가 상당 부분 영구적인 손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빠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좀 찾아보셔서 전문 클리닉을 또 전문 병원을 한번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2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쩍 이마 앞쪽 머리 양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서 탈모 가능성이 있나요? 이건 아까 뭐 영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강원장님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부분이 하루 필요 영양소 빼기 하루 섭취 영양소는 입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하는데 네. 그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묵고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 보충제 같은 것들을 네.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면은 영양 상태가 한 3개월 후에는 좀 채워지면서 모발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 경우가 사실은 전형적인 유전성 남성 탈모의 시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영양 상태도 뭐 중요한 얘기지만 예. 이 이마가 점점 넓어지면 이제 슬슬 네,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군요. 저게 처음 증상이기 때문에 예. 치료를 빨리 시작하셔야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를 하죠. 1597님입니다. 34세 남성입니다. 24세부터 두피 관리에 약 복용까지 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거 해봐, 네가 해봐, 너가 해봐. 근데 효과가 없었을 때는 네. 또 다른 곳을 찾으려 하고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가는데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치료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의 조절 능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두피 관리를 하시고 약물까지 하셨는데 효과가 없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영양 밸런스를 체크해보고 예. 그리고 뭐 복용하는 약들을 드셨다고 했는데 예. 그것을 정말 정량대로 복용을 하셨는지 예. 이런 부분들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야만이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뭐 남성들 같은 경우 뭐 흡연 또 음주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면 예. 흡연 같은 경우는 체내의 온도를 1도 정도 순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네. 1도 정도의 감소가 된다는 것은 몸의 효소 반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예. 문제가 되고요. 예. 술을 드시게 되면 이제 간에 무리가 가면서 예. 두피의 열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름기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서초동에 사는 윤재한이라고 직장인이고요. 예, 탈모 치료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많아서 예, 지금 보고 있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뭐 방송국에서 탈모 치료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네. 전문의가 나왔을 때 뭐 포민이라고 해서 뭐 코퍼용의 미녹시딜 트레티노인인가요? 요걸 치료를 하게 되면 예, 뭐 탈모 방지가 된다 얘기가 있는데 약국에 가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긴 해봤는데 사실 이게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께서 답변해 좀 해주시죠. 네.
그 성분 중에서 지금 코퍼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정확히는 트리코민이라는 그 단백질입니다. 트리코민이라는 단백질과 구리가 결합된 형태가 미국 FDA에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요. 또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좀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거는 말씀하신 그 미녹시딜 제제. 네. 예, 그것도 미 FDA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요. 예. 따로따로 갖게 하셔도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셔도 물론 관계가 없겠죠. 네. 예, 그 트레티노인은 아직 그 탈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물질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미녹시딜 같은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트리코민 제품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약인가요? 전문약은 아닌데요. 예. 전문 병원을 통해서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가 힘든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 그 탈모 쇼핑몰들 있잖아요. 예. 그쪽에 가시면 트리코민이라는 제품들 요즘 많이 유통 그렇습니다. 따로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용이랑 그런 시중 유통량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충분히 좀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들의 문자 그리고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봤는데 미녹시딜 이런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탈모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제품인가 보죠? 네, 미녹시딜이라는 건 이제 제가 성분명을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상품명으로는 뭐 비슷하게 마이녹실이라든지 네. 뭐 많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고혈압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먹었더니 심각한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부작용인데 미적으로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다 굵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먹는 약으로는 이제 판매 금지가 됐고요. 네. 대신에 이 기능을 따르게 이용을 하자. 그래서 국소 제제로 바르는 네. 약으로 개발된 게 미녹시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탈모에 관한 여러 가지 예방 원인 또 치료 방법까지 쭉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탈모에 관한 상식 2판 4판 OX 퀴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OX판을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빠르게 들어주십시오. 네. 자, 머리숱이 많이 빠지면 우울증이 함께 온다. 오면 O고요. 아니면 X입니다. 두 분이 좀 생각이 다르시네요. 다음은 콩을 많이 먹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또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한 분은 예방이 되고 또 아니다. 예. 다음 질문은 바르는 약으로만으로도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 네, 이번에 또 역시 또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바르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모자 자주 쓰면 탈모가 된다. 글쎄요. 이것도 또 두 분이 생각이 다르시네요. 말을 맞추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네요. 예. 자, 다음 질문이요. 모발이 상당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 탈모가 더 쉽게 온다. 어떻습니까? 역시 또 두 분이 탈모가 더 쉽게 오고, 네, 아니다. 쉽게 온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 더 있고요. 자, 나이가 많을수록 탈모 치료가 어렵다. 글쎄요. 요거는 두 분이 같은 생각이시네요. 탈모 치료가 나이가 들수록 또 어렵겠죠. 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요.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은 탈모를 더 악화시킨다. 거의. 악화시킨다라고 네. 보시고 아니다라고 보시고 네. 두 분이 많이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만 빼고 네. 자 머리숱이 많이 빠지면 우울증이 온다.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오는 건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외모를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을 봤을 때 거울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탈모가 있을 때는 상당히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곧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머리 많이 빠지면 좀 우울해지는 경우. 그렇죠. 근데 왜 안 그렇? 저는 이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예.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는데요. 저는 해석을 우울증과 탈모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내지는 반드시 동반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우울증하고 관계는 없다. 네. 근데 탈모가 일어나면 대부분 우울하죠. 걱정되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예. 그렇지만 예. 탈모하고 우울증하고 긴밀한 관계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밀한 관계는 의학적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근데 어쨌든 뭐 머리가 빠지면 기분이 우울하죠. 나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모자 자주 쓰면 탈모가 된다. 우리 강 원장님께서는 오라고 하셨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자의 청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모자를 쓰는데 세탁을 거의 안 해서 쓰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화장품 그대로 닿는 부분에 화장품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여름철 땀 많을 경우는 이 모자를 쓰면 이게 고온다습해져서 이 측두 부분만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도 많이 차고. 네, 그래서 두피가 약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옆머리는 탈모가 잘 안 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해져서 얇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모자를 만약에 착용하시겠다고 하면 소독도 좀 잘 하시고 세탁도 좀 잘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뭐 상관없다라고 말씀. 네, 상관없습니다. 다른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사실 샤워라든지, 머리 감는 걸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는 뭐, 2주일에 한 번씩 감다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도 많고. 그렇죠. 또 이제, 인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좀 저개발 국가를 가면, 청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탈모가 오히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자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청결에 문제가 되면, 오히려 두피의 염증은 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탈모를 더 악화시키거나. 직접적인 네. 연관성은? 원인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모발이 가는 사람에게 탈모가 쉽게 온다. 역시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탈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피가 좀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를 탈모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예. 근데, 모발이 원래 가느신 분들은 네. 두피가 원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없는데도 탈모라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예. 근데 이제 탈모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보다 더 가늘어지고 네. 앞으로 발전성 계속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볼 때는 원래 자기가 두꺼웠는지 가늘었는지는 탈모하고는 관련이 없다.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럼 반대로,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모발이 가는 사람 탈모가 쉽게 온다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발이 얇기 때문에 탈모라는 것은 모발이 얇아지는 것도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상이 굵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빨리 느껴지기 때문에 이미 헝하게 보이는 부분에서 더 빨리 헝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해석했을 때는 얇은 분들이 더 탈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반대로 머리카락이 상당히 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탈모가 진행되면 상당히 뒤늦게 감지를 하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머리가 굵으신 분들은 이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예. 이게 많이 이렇게 떠 있는데 예. 탈모가 시작되면은 두피가 들여다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그 볼륨감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예. 본인의 심적인 타격이. 예, 알겠습니다. 네. 비누로 머리를 감는 건 탈모를 악화시킨다. 우리 어릴 때 빨래비누로 머리 감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글쎄요, 빨래비누로 요즘 머리 감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비누로 머리 감는다. 네. 이게 더 악화시킨다. 이신재 원장님은 X라고 하셨죠? 네. 비누로 이제 탈모가 악화된다는 의견은 사실은 비누 성분들이 좀 독하니까, 네. 그게 모근 내지는 두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상 탈모에 영향을 주려면 두피 깊숙이 있는 모근 한 깊이가 한 4, 5mm 정도 됩니다. 네. 피부를 뚫고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비누를 쭉 쓴다고 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침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 원장님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누 같은 경우는 알칼리 제품이기 때문에 두피 표면을 되게, 그러니까 각질을 심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뿌리 쪽에는 데미지는 없겠지만, 표면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것도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비누를 감아서 머리카락이 뻣뻣한 느낌 때문에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클리닉에 상담 오시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조금 순한 기능성 샴푸들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자, 우리 강 원장님께서 우리 테이블 위에 빗을 갖고 오셨는데, 이 빗은 이게 뭐 어때요? 탈모 예방에 좋은 건가요? 이게 뭐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빗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수한 빗은 아니죠? 약간 우드 브러쉬라고 해서 이게 플라스틱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발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또 정전기는 모근에 자극을 줘서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전기 발생이 없는 이런 우드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이 좀 동글동글한 것들이 좋습니다. 사용할 때는. 뾰족한 거구나. 네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두드리면 무조건 좋은지 아시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세게. 더 강한 게 좋아. 더 강한 게 좋아. 이거야 하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한 10cm 정도에서 두들겨졌을 때 혈액순환이 좀 촉진이 되고요. 만약에 비듬 같은 게 많이 생겼을 때는 역브러싱이라고 해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거꾸로 빗질을 해주면 각질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샴푸하러 갈 때 비듬이 쉽게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빗을 이렇게 정방향대로 빗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름기를 유분을 누르기 때문에 유분이 더 많이 나오니까 평상시에는 살살살 두들겨 주시고 샴푸하러 들어갈 때 내가 비듬이 너무 심해 이런 경우는 역브러싱을 해서 각질을 일으킨 후에 샴푸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정방향으로 해서 기름기를 조금 밖으로 배출시킨 다음에 샴푸하러 들어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빗질도 다 이렇게 좀 그 방법이 있군요. 자, 이제 이야기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탈모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들어봤는데, 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짧게 조언 한마디씩만 좀 듣고 이야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재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모가 고민이 되시면은 혼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판정을 받으시고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 원장님. 탈모는 미리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빨리 초기에 잡아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신재 원장 그리고 강창무 원장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톡콘서트 이야기판, 오늘은 탈모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탈모로 고통받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예방이겠죠. 규칙적인 운동과 또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탈모를 예방을 하고, 탈모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 병원이나 두피 클리닉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 그리고 진단을 받은 뒤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